함께 하시는 우리 차윤경 기자,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차 기자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슈들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 이 있습니다입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것을 보도를 하면서 피해 상황은 자극적으로 부각하고 오히려 그 심각성은 축소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논평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15일 사건 직후부터 언론은 앞다퉈 신당역 영무원 사망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여성 피해자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묘사한 제목이 적지 않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에 중대한 범죄를 흥미거리로 전락시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신문 윤리 실천 요강에 성범죄와 같은 위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성별이나 피해 상황을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언론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불법 촬영 혐의로 직위 해제된 가해자의 상황을 전하면서 몰카라는 부적절한 표현도 사용됐는데 몰카는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고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한 관계라고 보도한 언론도 상당수였는데요. 불법 촬영에 스토킹까지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으며 범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보도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좀 스토킹 살인 사건이잖아요. 네. 언론 기사 내용을 보니까 보복살인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네네. 이 보복살인이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복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네. 남한테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또 보복이란 단어를 들으면 피해자가 뭔가 그럼 잘못을 했나? 가해자에게 뭔가 그럴 만한 이유를 줬나?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스토킹이라는 것은요,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다시 말해서 그 타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고 이렇게 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거부하고 싫어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큰 네. 범죄죠. 그래서 이것을 보복살인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흐리거나 그 심각성을 굉장히 저해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선정적이고 범죄의 본질을 흐리는 표현들. 그렇죠. 결국 그러면 이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에서 시청자나 독자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게 언론의 보도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일까요? 이게 기자들과 데스크들이 일차적으로 문제의식이 좀 낮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스토커들의 심리를 보면은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집착 그리고 망상 광기가 있다고 하고 이게 또 강력범죄 살인이나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전문가들의 조언을 보면요. 이런 스토커들의 심리를 이해하려고조차 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들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언론인들조차도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 내지는 뭐 거절당해서 자존심이 상했나 보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범죄를 보도를 할 때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흥미거리 위주로 제공하는 그런 보도 행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절제하지 못한 채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언론들이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